저는 오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기업은 예전에 비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경쟁의 초점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가의 최소화가 중요한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의 최대화,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 즉 플렉시빌리티의 증가,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객의 욕구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납기, 딜리버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비스가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팟 경우에 유사한 기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팟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이튠스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01년 1월 아이튠스 첫 버전인 1.0이 출시되고 다시 10개월 뒤인 2001년 10월에 아이튠스 두 번째 버전인 아이튠스 2.0 버전과 아이팟이 동시에 출시됨으로써 아이튠스의 다양한 음악들이 파이어와이라는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팟이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100억 곡이라는 엄청난 음악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또한 80%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아이튠스라는 서비스의 편리함과 아이팟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제품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제가 서비스를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소니의 워크맨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워크맨이라 하면은 80년, 90년대 당시에 정말 젊은이들이 사고 싶은 선망의 제품입니다. 이 워크맨이 2001년도에 아이팟이 출시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니가 쇠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신제품 아이디어의 부족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라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 주제인 서비타이제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이란 첫째,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한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기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이 서비스 지향적이 되든지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타이제이션 하에서는 서비스가 제품의 부가요소가 아니라 제품과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타이제이션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는 제품 자체의 성능이 점점 비슷해지기 때문에 제품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품과 통합시켜서 제공해야만 더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기술이 발달됨으로써 고객 요구를 파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자, 고객 관계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의 요구가 단순해서 단지 좋게 물건만 만들면 되는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이제 고객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고객 요구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 또 한 단계 나아가서 고객의 요구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대량 고객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중요하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고객으로부터 배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고객이 모르는 욕구까지 창조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서비타이제이션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품 자체의 차별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전환 비용을 증가시켜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고객 충성도를 제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부과된 제품인 경우에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고객들이 경쟁 회사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고객 충성도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자체적으로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프린터를 판매하는 회사와 적절한 계약을 맺어서 정말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프린터를 설치한다면 더 적은 수의 프린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줄어든 만큼 환경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가지고 서비타이제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두 회사는 미래의 성장 모멘트는 바로 서비스다. 이것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부서라든지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해서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자동차는 서비스화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블루 멤버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8년 동안 8회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는 블루 점검과 동시에 병행되는 차량 케어, 그리고 6년간 24시간 이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긴급히 출동이 일어나는 긴급 출동 서비스, 또 수리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적립하는 블루 핸즈, 그리고 제조사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경우에 보정 수리를 해준다든지,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예약을 한 경우에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약 정비, 또 고장난 차를 직접 찾아가서 픽업해서 수리한 다음에 돌려드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인 홈투홈 서비스, 끝으로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점검을 해주는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의 성능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동차를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그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현대자동차는 2차적인 그런 서비스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무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블루링크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블루링크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사고로 인해서 에어백이 작동될 때 자동적으로 그 차의 소유주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동 충돌 사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차량을 잃어버렸을 때 위치를 쉽게 파악해서 도난 차량을 쉽게 회수하는 그런 도난 차량 회수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을 반영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조언을 하는 에코 코치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 문을 닫힌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잠긴 문을 자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름 또는 겨울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자동적으로 틀게 함으로써 또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원거리 차문 개폐 및 시동 시스템, 그리고 운전 중 전화가 왔을 때 또는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를 음성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그런 음성 문자 메시지 변환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갖춘 그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례만 보더라도 서비스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도 난감하지만 더욱더 난감한 것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키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잃어버린 데이터라든지 또는 프로그램들을 쉽게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의학 강좌를 무료로 듣게 해주는 그런 EBS 의학 강좌라든지, 또 음악을
또는 뮤직비디오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뮤직스토어, 그리고 이 사이는 개인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사용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는 UCI 프리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데이터의 PC상에서 관리를 해주는 PMP, 그리고 무선을 통해서 자유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 이런 서비스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더 사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단독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바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과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협력을 이루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와 이익의 공유입니다. 남의 정보는 갖고 싶고 나의 정보는 주지 않으면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나타난 이익을 내가 모두 가져야겠다 하면은 그 협력이 지속되겠습니까? 바로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때 제대로 된 그런 서비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정보의 공유와 이익 공유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에 예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 전략 정보를 협력사와 서로 공유함으로써, 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노하우,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체계화 표준화한 그런 방법론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양쪽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익 공유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중소기업체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술은 있지만은 현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 바로 협력사에 100% 현금 지급을 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성과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진정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비스를 통한 그런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합니다. 자, 서비타이제이션은 우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서비타이제이션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서비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추어야 됩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와 이익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와 이익 공유를 통한 진정한 서비타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서비스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이야말로 바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큰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